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계약서를 해석하는 방법, 뭐 계약서 해석이나 법, 이제 조문이나 판례 해석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문헌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기업 자문을 하거나 뭐 계약서 검토, 작성 이런 걸 해줄 때는 그 사용하는 문구, 어구를 여러 가지 해석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일의적, 하나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게끔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뭐냐면, 이제 계약서 해석은 먼저 원칙이 문언적 해석,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체계적 합리적 해석이거든요. 그 조항이 전체 계약 내용과 이게 잘 들어맞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런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저걸 하죠. 만약에 이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걸 적거든요. 그걸 관할 합의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문헌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관할 법원을 합의를 봤다면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관할 법원, 합의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방에 사는 A가 이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지방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이 분양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 법원을 정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계약서에. 근데 이제 이 A는 지방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울까지 재판, 뭐 변호사 선임하면은 민사는 변호사만 나가도 되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거 너무 멀잖아요. 이 서울까지. 여기는 지금 사건이 전주 이쯤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가 이제 전주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칙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분양계약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0세대, 2000세대면은 분양계약서가 미리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동문자로, 고칠 수 없는 문자로. 그러니까 수분양자 누구, 액수 얼마, 뭐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 주소, 연락처 이런 거 적는 거는 뭐 그 부분만 공란이고, 나머지 다 부동문자, 고칠 수 없는 뭐 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약정서가, 분양계약서가. 그럼 요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약정서가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약관이라고 그래요, 약관. 그럼 요런 계약서는 약관적 성격을 띠고 있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2조나 뭐 14조 이런 데 보면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제가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에 관해서도 관할법원은, 그러니까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는 민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합의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9조 1항에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적인 것이고 맞는 것이죠.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 조항에 의하면 약관의 성격을 띠니까, 이게 지금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관의 성격을 좀 띠게 되는 겁니다, 이 분양계약서가. 그렇다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거죠. 건설회사가 이제 재정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입주 시기가 계속 지연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이 돈 내놔라 해놨죠. 이제 분양 대금 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주에다가 했더니만 저기 서울지방법원에 소재기하기로 한 그 조항은 그 고객에게 불리하게 소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고 또 뭐 불공정하고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효로 본다 이런 판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럼 요거 비춰봤을 때 이 A가 계약서상 합의 관할 법원 거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다가 자기 주소지 근처 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이제 요런 한 사업자하고 불특정 다수의 그 고객들하고 거래가 되는 그런 계약에서는 요 조항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게 하면 틀림없이 싸움나요. 예, 그러니까 일의적, 명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해석할 때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 근데 내용이 어느 당사자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이게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체계적 해석, 합리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조항이 독소 조항이냐 아니면 유효한 조항이냐 무효로 할 수 있는 조항이냐 이렇게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체적인 계약서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저기 합의 관할이 뭔지 그리고 계약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 관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